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될 오늘의 지수의 분위기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면서 코스피 3천, 5천 시대에 대한 공약만큼이나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도 여기에 발맞춰서 어떤 종목들과 함께 집중 공략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시세 기대되는데요.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좋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간밤 나스닥, 엔비디아의 강세 움직임 속에 1에서 2%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하고요. 소부장단도 함께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신재생 2차 전지의 강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1에서 2%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별 호재와 함께 알테오젠이 7%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CDMO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이제 재추진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국내 CDMO 관련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까지의 움직임 보실까요? 개별적으로 수출 지표가 좋아서 강했었던 종목들, 미용 쪽이죠.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 나란히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단에서 숫자가 나오는 쪽은 오늘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방산 쪽으로는 한화그룹주는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현대로템, LIG 넥스원 다른 쪽으로는 또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 함께 반영되고 있는 자리, 더불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 쪽까지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단의 인터넷 강세 움직임 개별적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관세 피해주인 자동차주들까지의 강세 이어지네요. 자,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의 힌트도 체크해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이 확실히 강합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솔트룩스 다 강세고요. 코나이 같은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도 세론이 아니라 강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재생 쪽도 역시 좋고요. SK 이터닉스와 하나솔루션 강세, 또 STO 관련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대감 반영되며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급등 출발 움직임 예상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어디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이 정책 관련해서의 수혜주들 압축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이젠 대통령이 된 이 후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관련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새벽 6시 15분에 중앙선관위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확정을 발표했고요. 17분 넘어서면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인선위에서 빠르게 진행을 나타내면서 새 정부를 위한 정책을 수행할 인력들을 다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외신에서는요, 대통령이 된 소년공, 이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그 이력에 집중하면서 보도를 많이 다뤘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는요, 한미동맹 철통같이 유지한다. 중국 개입에 대해선 반대한다라면서 이례적인 이런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전망이 다소 어렵다면서 대북 관계 외교 정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외신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신정부 출범은 그럼 역대 대선마다 오히려 세론이 아니라 더 잘 갔을까요? 증권가에서 이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대체로 9번의 과거 사례 동안에 대선 이후 한 달 동안의 코스피 지수는 3에서 4%가량 추가로 더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전에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1년 뒤에는 14에서 16%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임기 그 후에 더 강하게 정책에 반응하는 지수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변동성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데 있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짙은 파란색이 바로 직전 2022년의 대선이고 짙은 회색깔이 17년도 그리고 초록색이 2012년도 과거 대선 이후의 증시의 흐름을 쭉 가져와 봤습니다. 선거 직후에는 살짝 세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반등 그리고 이후에 1년 뒤가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1대 정부 핵심 기대 요인이 뭐냐?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 정책에 항상 집중이 좀 되어 있었죠. 특히 민주당 쪽에서의 정책 공약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이쪽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과거에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이 많이 나왔다는 데에서 이번 다른 점을 콕 집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추경과 관련된 내수 부양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과연 어디일까? 사실 이미 지난 연초부터 해서 개업 이후에 반응을 보였었던 섹터들이 그 많은 힌트들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장기 배팅의 그 구간 안에서 조금 더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시가에서 급등 출발하더라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반응하고 있는 쪽을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드렸는데요. 시가 급등 출발 이후에 오늘 종가상으로 힘없이 빠지더라도 장기 배팅이라는 긴 그림을 그려봤을 때에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을 겁니다. 지금 반응이 가장 좋은 쪽은 신재생, 그리고 증시부양 관련해서 지주사와 증권주,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의 외교 정책이 매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머금으면서 한한령 해제와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좋을 거다. 증권사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임이 좋은 쪽은 또 코스맥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AI 첨단 산업 관련해서는 솔트룩스가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프리마켓 시세 잠깐 체크해 볼까요? 15%의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들어서만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퓨리오사와 관련돼서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 1호이기도 했었죠. 100조 원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시총 상위주에서 보셨죠.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작은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데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쪽,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개별적으로 좀 가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쪽으로까지 프리마켓 시세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증권가에서 올 연 초반에 하반기에 가장 좋을 섹터 중에 하나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꼽았는데 대형주들도 이제는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저희 지주사입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지주사 가운데서 가장 좋았던 쪽은 방산유업 머물고 있는 한화 같은 경우에도 100% 넘게 연간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153%가량의 급등 움직임을 YTD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가더라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 4%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도 같이 움직이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워낙 한 40% 이상의 연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미 추가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의 프리마켓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는 지금 세론일까요? 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중심에 있다면 더 가져가야 될까요? 고민 깊어집니다. 저희 같이 녹여내서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장기 배팅과 세론 사이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종목들은 이렇게 테마성으로도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지역화폐, 가상자산, STO, 그리고 비대면 의료와 대북 관련 종목들, 북극 항로 관련해서 HMM도 프리마켓에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인 쪽은 워낙 또 불안하시죠. 여기에 대한 전략까지도 빠르게 자리 옮겨서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음 바이오입니다. 생물보안법 재추진 시사. 지금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 입에서 다시 한번 생물보안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바이오 회사 거래 금지 법안 재도입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멘트에서 힌트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국내 K바이오, 특히 CDMO가 되겠는데요. 이쪽으로 반사수에 누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 쪽에서 생명공학 관련해서 이제 그리고 미국 자국민들의 중요한 바이오 이런 정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보조금을 끊는 이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4년 작년 1월에 처음 발의돼서 가을께 하원 최종 통과했고요. 연말에 상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문제가 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 바로 재추진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원 의원 쪽에서 이 같은 멘트를 제시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추진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관련해서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못할 겁니다. 지난주까지의 움직임을 놓고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많이 흔들리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주가권 증시의 움직임과 함께 국내 기업들 보셔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보셨는데 1% 미만의 소폭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낙 못 갔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정책 관련 수혜주로 자금이 많이 쏠리게 되면 조금 거래를 뺏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인하 정책이라든지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움직임 속에 우리 쪽이 대안이 될 거다라는 게 증권사에서는 강조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팜, 바이넥스도 지금 1%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움직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아주 좋은 목이 될까요? 바이오 소부장 관련해서 지금 NH투자증권에서 꼽고 있는 마이크로디지탈,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바이오다인, 엑셀, 세라퓨틱스까지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더 점검해 볼까요? 프리마켓에서 알테오젠 급등합니다. 이미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오늘 좋을 거야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간략하게만 움직임을 봤을 때 미국 특허청에서 할로젠 특허 PGR 정식 심리를 개시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심리 개시가 결정이 되면 이제 한 1년 정도의 심리 마무리가 되면서 2026년 6월께에는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심결을 이제 내년 즈음에 확인하게 될 텐데 이게 왜 호재냐?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와 하나증권에서 나란히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EPS는 상향 조정 그리고 기존 TP는 그대로 유지하는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골자는 모두 다 불확실성 해소로 좋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특허와 관련돼서 정식 심리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명확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안에요. 이렇게 되면 할로자임 측에서 불복하든 혹은 여기에서 뭔가 명확한 그 다음 스텝을 밟든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재평가, 주가도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다음 이벤트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할로자임 주장이 대부분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허 침해 소송 이제 보류가 예상되면서 다음에 있을 모멘텀, 지금 이 소송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이벤트가 이제 가을께 키트루다 SC 출시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막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꼽고 있고요. 게다가 연내에 다수의 빅파마 기업들과 이제 LO, 그러니까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좀 보류할 법한 이런 재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가 결정되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많은 빅파마들이 이쪽에서 이 계약을 보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도 같은 맥락에서 분쟁 종료 가능성이 선명해진 이 이벤트를 통해서 다음 계약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인하 이슈를 딛고 지금 주가가 좀 억눌려 있었는데요. 빅파마들과의 계약을 통해 파트너십은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TP에 있어서는 알테오젠, 이 엄민용 애널리스트, 엄테오젠은 73만 원을 계속 외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43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4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지금의 주가는 프리마켓 시세에서 37만 원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요. 35만 원이 지난 월요일의 종가 기준입니다. 아직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하나증권의 리포트인 44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지금 상황. 그렇다면 지금은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베팅해도 될 시기가 될지 점검해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프리마켓 시세로 좋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 움직임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금 나스닥이 간밤에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번 주 이틀 연속 상승, 연간으로 드디어 플러스 전환이 나왔습니다. 이미 S&P 500 지수는 지난달에 이제 미중 관세율 인하와 관련돼서 합의를 보면서 상승해 플러스로 이미 전환이 됐죠. 나스닥이 뒤따라 올라오더니 플러스 0.46%로 연간 전환이 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달려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나스닥에 필두가 됐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2%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를 딛고 사실 그 당일에는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시가에서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아쉬운 종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내일 모멘텀을 확인한 걸까요? 이번에 확인했었던 캐펙스나 GAA 관련해서도 실망스럽지 않았다는 IB의 평가가 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프리마켓 시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좀 아쉬웠다라는 주주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22만 원까지 올라왔었다가 거의 다 반납이 됐거든요. 지금 자리의 매력도 점검 필요하겠고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HBM 관련한 진영들, AI 반도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 속에서 이 레거시 소부장단, 유리기판은 먼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열 움직임과 함께 전력망 투자와 관련돼서도 같이 움직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반등 움직임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그럼 Q&A에서 집중 전략 다뤄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6월 첫 단추는 이미 월요일에 꿰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실상 6월의 첫 거래일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호가 조금 아쉬운데요. 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724선에 0.95% 지수는 괜찮은데 코스닥이 한 740선으로 살짝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로 오늘 몰아주기일지 궁금하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 5000 시대 수혜주 어느 쪽으로 지금 집중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지수가 5000 가면 안 오른 섹터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출발점을 보면 좋은 쪽이 있고 안 좋은 쪽이 있는데 좋은 쪽은 결국엔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IT와 플러스 이제 소프트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조금은 아쉬운 이야기지만 지금 프리마켓에서 펩트론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지금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 들어가려고 했던 수급 자체가 또다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 AI 쪽으로 몰려올 가능성 혹은 현재 이제 정부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또 강세도 오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장 출발 이후에 지수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종목군들도 그렇고 두루두루 이제 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약바이오가 하나의 기업에게 특정 지금 악재가 좀 쏟아진 부분이라 전체가 주춤한다는 것은 기회로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머뭇머뭇거린다면 저는 반도체 IT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도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한 힘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중요한 포인트 잠깐 추가로 여쭤볼게요. 펩트론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하한가거든요. 일라이릴리가 스웨덴 바이오텍과 애로를 체결했다. 이 내용이 지금 악재로 작용되는 게 맞는지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때 아닌 악재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 게 지금 맞고 있고요. 그러니까 펩트론을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불확실성은 뭐냐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 그러니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가장 마지막 중요한 마침표를 계속 찍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전한 요소였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안 좋다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쫓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 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은 이미 사실을 좀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최고점 부근에서 하한가였기 때문에 손절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 리스크 관리 비중 축소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빠르게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일단은 계약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게 그냥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중 관리는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 출발과 함께 조금은 비중 조절도 필요하다. 펩트론 추가적으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이오 이야기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펩트론 때문에 바이오 섹터 심리가 좀 흔들릴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알테오젠은 또 개별적으로 잘 가요. 오늘 호평도 나오기도 했고 이주호 본부장님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알테오젠 계속 공략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할로자인 PGR 심리 결정으로 더 뛰어들어도 된다고 보세요?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펩트론에 대한 그런 악재성 이슈가 비만 치료제 섹터에 약간 차익 매물을 출회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바이오시밀러라던가 CDMO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CDMO 쪽으로 수급이 이동된다고 한다면 오늘은 사실 만약에 이 펩트론의 하락이 만약에 하한가로 시작을 해버리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을 약간 피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그동안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수급들이 CDMO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움직임 거의 없거든요. 기존에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부장 21%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타고 있습니다. 워낙 안정적인 가격대 주셨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에서 주셨었군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금 한 0.97%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 충분히 계속 모아가는 시점으로 접근하면 되나요?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지금 저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사실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건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 그렇죠.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인적 분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조금 불안한데 이 수급이 오히려 이동할 가능성을 감안해 봤을 때 CDMO 쪽 보자. 자,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SK하이닉스가 4% 올라가요. 김태성 본부장님, 엔비디아 덕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조용하더니 오늘의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제 반도체 다시 달립니까?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또 공교롭게도 휴장이기 때문에 이 시세는 목요일까지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적인 시세 연속성은 주말이 지나고 나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정부가 오늘 출범을 하면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표현을 요새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기간 속에 하드웨어 쪽도 하드웨어지만 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까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들을 누가 가장 많이 샀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출발하고 나서 외국계 창구로 소프트웨어 자금 쏠리는지 저희 같이 봐드릴게요. 그럼 두 분의 공략주로 갑니다. 일단 이주호 본부장님, RFHIC. 아까 프리마켓 시세도 좋더라고요. 장비단 지금 매력적으로 보세요? 네, 지금 5G 관련해서 특히나 RFHIC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주파수 경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넷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선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양쪽 당 후보가 다 6G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오픈넷 시장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G 섹터 중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 더 강한 쪽으로의 기회를 보셨거든요. 정책 테마네요. 주파수 경매 모멘텀도 있고요. 25,000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은 엠로 주셨어요. 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소프트웨어 AI 쪽을 보신다면 솔트룩스와 더불어서 엠로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높여보실 필요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나라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북미 시장에 공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엠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와 손을 잡고 북미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매출을 발생한 이력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북미 AI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두 개에서 세 개의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엠로의 현재 구간은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 갭상승이 크게 뜨지 않는다면 저는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손절 라인을 잡아보신다면 최근에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제가 6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가지고 나왔지만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장기 이평선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6만 5천 원, 7만 원까지도 충분히 추가 시세를 낼 수 있으니 저는 천천히 긴 호흡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